여보, 아침 사과는 보약이라니까요. 얼른 한번. 어머, 당신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보약이라 믿으며 드셨던 그 사과 한 알이 사실은 여러분의 혈관을 막고 신장을 망가뜨리고 심지어 투석실 침대까지 여러분을 이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의 신장과 노후 건강을 진료해 온 김종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그 사과가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장의 역과 능력도 떨어지고 전해질을 조절하는 힘도 눈에 띄게 약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여전히 젊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과를 드시고 계세요.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대한신장학회와 국제영양학 연구 자료에 따르면 잘못된 음식 조합은 신장 사구체 손상 위험을 수배나 높입니다. 실제로 신장 기능 저하로 병원을 찾는 환자의 상당수가 사소한 식습관에서 병을 키워 오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수만 명의 노년 환자를 상담하며 확인된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60세 이후 사과와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3가지와 신장을 살리는 황금 식단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병원비 수천만 원이 드는 고통스러운 투석이나 수술 없이도 아침 식단 하나만 바꾸는 것만으로 만성 신부전, 신장 결석, 부종, 그리고 고혈압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노년의 지혜를 나누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왜 60세 이후에는 사과를 더 조심해서 먹어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필터인 신장의 사구체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거뜬히 여과하던 신장이 60세 이후에는 그 기능이 30% 이상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사과 속에 든 풍부한 칼륨이나 유기산이 특정 음식과 만났을 때 생기는 노폐물을 신장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젊을 땐 아무 문제 없던 건강한 조합도 이제는 신장 혈관을 수축시키고 미세혈관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과를 먹을 때도 젊었을 때와는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건강한 사과를 순식간에 신장의 독으로 만드는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음식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반드시 피하셔야 할 음식은 바로 냉장고에서 갓 꺼낸 차가운 우유입니다. 많은 분께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사과 몇 쪽과 우유 한 잔을 곁들이는 것이 아주 훌륭한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속도 든든하고 단백질과 비타민을 동시에 챙길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을 수 없다고 믿으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40년 동안 현장에서 환자들을 봐온 저의 경험으로는 이 조합이 신장 건강을 해치는 가장 흔한 주범 중 하나입니다. 왜 사과와 우유가 만나면 문제가 될까요? 사과에는 사과산과 시트르산 같은 풍부한 유기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산성 성분이 우유 속에 들어있는 주요 단백질인 카세인과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이 우유에 식초를 떨어뜨리면 우유가 몽글몽글하게 굳어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위장 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유 단백질이 사과의 산 때문에 딱딱한 덩어리로 응고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 덩어리는 소화 과정에서 아주 오랫동안 위장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상 발효를 일으키고 복부에 가스를 가득 채우게 되는데 이로 인해 복부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우리 신장은 복강 내의 압력 변화에 매우 민감한 기관입니다. 복압이 상승하면 신장으로 들어가야 할 혈류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됩니다. 젊은 사람이야 금방 회복하겠지만 이미 신장 혈관이 약해진 60대 이후 어르신들에게는 신장 세포가 질식하는 것과 같은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유 속의 풍부한 인 성분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사과의 성분과 우유의 인이 결합하면 혈중 수치가 요동치게 되고 이는 곧 신장 결석을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돌처럼 굳어진 결석이 신장 내부를 긁고 소변이 내려가는 길을 막는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 아침마다 사과와 찬 우유를 드셨던 65세 남성분은 매일 밤 옆구리 통증으로 잠을 설치시다가 검사 결과 신장 결석과 함께 사구체 여과율이 급격히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 사과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고지방 육류입니다. 즐거운 모임이나 가족 외식에서 기름진 고기를 배불리 드시고 입가심으로 상큼한 사과를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입안의 기름기를 씻어내고 소화를 돕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신장의 필터를 진흙탕으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과 속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는 평소에는 아주 유익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고지방 육류와 만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펙틴이 지방의 흡수를 일부 방해하면서 동시에 소화 속도를 극도로 늦춰버립니다. 지방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독소와 사과의 당분이 위장 속에서 뒤섞여 아주 오랫동안 머물게 되는데 이때 발생한 노폐물들이 혈액을 타고 신장 사구체로 한꺼번에 몰려들게 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끈적끈적한 지방 노폐물과 당분이 섞인 혈액이 신장으로 들어오면 역과 장치인 사구체에 과부하가 걸리고 염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특히 사과의 과당은 인슐린 수치를 자극하는데 기름진 음식과 결합했을 때 신장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은 평소의 2배 이상 높아집니다. 고기 먹고 먹은 사과 한쪽이 여러분의 신장을 서서히 굳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반드시 경계하셔야 할 음식은 바로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무입니다. 사과와 무는 둘 다 아삭한 식감과 풍부한 영양소 때문에 샐러드나 생채로 함께 버무려 드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소화를 돕는다고 해서 사과와 무를 함께 즙을 내어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하지만 40년 동안 내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임상 데이터를 지켜봐 온 저는 이 조합을 노년기 신장과 대사 건강을 망치는 아주 위험한 동반자로 규정합니다. 왜 사과와 무가 만나면 문제가 될까요? 여기에는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아주 정교한 화학 반응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무에는 티오시안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그 자체로는 항암 효과가 있는 좋은 성분입니다. 하지만 사과 속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과 만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위장에서 사과의 플라보노이드가 분해되면서 생기는 특정 물질이 무의 성분과 결합하게 되면 체내에서 갑상선 기능을 억제하는 강력한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갑상선이 신장과 무슨 상관이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신장은 갑상선 호르몬의 명령을 받아 전해질을 조절하고 수분의 양을 결정하는 컨트롤 타워의 지배를 받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미세하게라도 억제되면 신장은 수분 대사 능력을 잃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 몸에는 심각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전신 부종이 시작되고 신장의 사구체는 체내에 쌓인 노폐물을 밖으로 밀어낼 힘을 잃게 됩니다. 특히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이미 신장의 조절 능력이 예민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화학적 충격이 가해지면 신장 여과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며 소변량이 줄고 몸이 퉁퉁 붓는 증상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께서는 건강을 생각해서 매일 아침 사과와 물을 함께 갈아 드셨는데 몇 달 만에 갑자기 발목이 심하게 붓고 소변에서 거품이 나오기 시작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신부전증을 의심했지만 생활 습관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바로 이 사과와 무의 잘못된 조합이 갑상선 호르몬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그것이 다시 신장에 치명적인 부종을 유발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믿고 먹는 사과 한 조각, 무 한 조각이 잘못된 짝을 만나면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필터인 신장을 서서히 멈추게 하는 독약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상극인 음식 세 가지를 알아보았으니 여러분의 신장을 더욱 빠르게 망가뜨리는 잘못된 섭취 습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과라도 먹는 시간과 방식이 틀리면 신장에는 재앙이 됩니다. 가장 위험한 습관은 바로 짠 음식을 먹은 직후에 사과를 후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치찌개나 생선조림처럼 간이 센 음식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짠 식사를 하고 나면 입안이 텁텁해서 상큼한 사과를 찾게 되지요. 사과에 들어있는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장을 마라톤을 뛰게 한 뒤에 다시 100m 전력 질주를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짠 음식으로 인해 이미 혈중 나트륨 수치가 높아진 상태에서 칼륨이 풍부한 사과가 갑자기 들어오면 신장은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에너지를 쏟아붓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장의 미세 혈관들은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며 극심한 피로를 느끼고 결국 사구체 여과막이 찢어지거나 손상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 하나 절대 해서는 안 될 습관은 늦은 밤에 사과를 드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밤에 출출할 때 사과 한 알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드십니다. 하지만 밤 8시 이후에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신장 역시 혈액을 여과하는 속도를 늦추고 쉬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과에 과당이 들어오면 신장은 쉬지도 못하고 다시 인슐린을 처리하고 당분을 대사하기 위해 억지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신장은 만성 피로 상태에 빠지고 야간뇨가 심해지며 수면의 질까지 떨어뜨리게 됩니다. 신장이 밤에 쉬지 못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가가 붓고 몸이 무거운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신장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임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사과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신장을 망가뜨리는 음식을 알았으니 이제는 반대로 지친 신장을 회복시키고 보호해주는 사과의 황금 파트너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진료실에서 신장 기능이 떨어진 환자분들에게 가장 먼저 권해드린 조합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 파트너는 바로 귀리입니다. 귀리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한데 이것이 사과의 당분이 혈액 속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아주 천천히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은 혈당이 급격히 오를 때 가장 큰 압박을 받습니다. 사과와 귀리를 함께 드시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신장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아침 식사로 귀리죽에 사과 몇 쪽을 얹어 드시는 습관은 여러분의 신장 역과 장치를 부드럽게 청소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두 번째는 저지방 요거트입니다. 앞서 제가 차가운 우유는 피하라고 말씀드렸지만 발효된 요거트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요거트 속의 유익균들은 우리 장내에서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 장이 깨끗해지면 신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독소의 양 자체가 줄어듭니다. 사과와 요거트가 만나면 소화 시스템이 원활해지면서 신장이 혈액을 여과할 때 써야 하는 에너지를 아껴주게 됩니다. 이는 곧 신장의 노화를 늦추는 최고의 비결이 됩니다. 세 번째는 블루베리와 같은 베리류 과일입니다. 사과와 베리류는 신장 혈관을 지키는 최강의 방패 조합입니다. 베리류의 풍부한 항산화 물질은 나이가 들면서 딱딱해지는 신장 미세혈관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과의 케르세틴 성분과 베리류의 안토시아닌이 만나면 신장의 사구체 염증을 억제하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일주일에 2~3번만 이렇게 드셔도 여러분의 소변이 몰라보게 맑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의외로 가장 단순한 따뜻한 물 한 잔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사과를 드시기 전으로 체온보다 조금 따뜻한 물을 마셔주는 것만으로도 신장 건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뜻한 물은 밤새 잠들었던 신장의 역과 장치를 부드럽게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차가운 물은 혈관을 수축시키지만 따뜻한 물은 신장 혈류를 촉진하여 사과의 영양소가 독소로 변하지 않고 온전히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매일 실천하셔야 할 신장 건강 수호 3단계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아침 여러분의 소변 색깔을 10초만 관찰하는 것입니다. 옅은 레몬색이라면 신장이 아주 잘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오렌지 주스처럼 진하거나 거품이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다면 신장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비명소리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투석실로 가는 지름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사과를 씻을 때 반드시 식초물을 활용하는 3단계 세척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신장에 치명적인 잔류 농약과 미세먼지가 아주 미세하게 묻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노년층에게 이런 중금속 성분은 배출되지 않고 그대로 신장에 쌓여 염증을 유발합니다. 흐르는 물에 30초 씻고 식초물에 2분 담갔다가 다시 헹구는 이 번거로운 과정이 여러분의 신장 수명을 10년은 더 늘려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식후 90분의 법칙입니다. 짠 음식을 드셨거나 고기를 드셨다면 최소한 1시간 반이 지난 후에 사과를 드십시오. 우리 몸이 나트륨과 지방 노폐물을 어느 정도 처리한 뒤에 사과를 받아들여야 신장이 과부하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작은 시간의 차이가 여러분의 신장이 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만들어줍니다. 제가 권해드린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단석 달 만에 크레아티닌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몸의 부기가 빠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여러분께서 평소 사과를 드시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 3가지를 뽑아보았습니다. 40년 동안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수천 번도 더 들었던 질문들이니 여러분의 궁금증도 여기서 시원하게 풀리실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의사 선생님, 빨간 사과와 초록 사과 중에 신장 건강에는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하는 질문이지요. 많은 분이 색깔에 따라 영양소가 다르니 신장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것이라 생각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0대 이후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빨간 사과보다 초록색의 청사과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당 함량과 유기산의 차이 때문입니다. 빨간 사과는 잘 익을수록 당도가 높아지는데 이는 췌장뿐만 아니라 혈액을 역과하는 신장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줍니다. 반면 초록 사과는 단맛은 조금 덜하지만 유기산과 폴리페놀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신장 혈관의 염증을 줄이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초록 사과의 강한 산성이 우유나 다른 음식과 만났을 때 더 강하게 응고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정말 많이 물으시는 질문은 바로 사과 주스나 사과즙은 괜찮으냐는 것입니다. 치아가 약해지거나 소화가 안 된다는 이유로 사과를 즙을 내어 드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신장이 약한 환자들에게 사과즙은 차라리 안 드시는 게 낫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사과를 통째로 씹어 먹을 때는 식이섬유인 팩틴이 당분의 흡수를 천천히 조절해 주지만 즙을 내는 순간 식이섬유는 파괴되고 농축된 당분만 혈액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렇게 급격히 올라간 혈당은 신장 사구체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즙으로 드시면 한 번에 사과 2-3알 분량을 순식간에 마시게 되는데 이때 들어오는 과도한 칼륨을 신장이 처리하지 못해 심장에 무리가 가는 고칼륨혈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장을 생각하신다면 사과는 반드시 치아를 사용해서 천천히 씹어 드시거나 정 힘드시다면 아주 곱게 갈아서 식이섬유까지 함께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약을 복용 중인데 사과를 먹어도 되느냐는 걱정 섞인 질문입니다. 특히 고혈압 약이나 당뇨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일부 혈압약 중에서 칼륨 배출을 막는 성분이 있는 경우입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런 약을 드시면서 칼륨이 풍부한 사과를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혈중 칼륨 농도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의 산 성분이 약의 흡수율을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복용 전후 1시간 이내에는 사과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신장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하루 사과 반쪽 정도로 양을 조절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드린 이 답변들이 여러분의 일상 속 궁금증을 해결하고 더 건강한 사과 섭취를 돕는 귀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여러분도 더 깊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부산에서 저를 찾아오셨던 67세 김소연 어르신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평소 식습관이 아주 깔끔하셨고 매일 아침 사과를 챙겨 드실 정도로 건강에 진심이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오후만 되면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붓고 자다가 쥐가 나서 잠을 이룰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수치가 정상인의 60%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고 조금만 늦었더라면 투석을 준비해야 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생활 습관을 며칠간 꼼꼼히 들여다보니 원인은 의외의 곳에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단백질 보충을 위해 매일 저녁 삼겹살이나 수육을 조금씩 드셨는데 그때마다 입가심으로 꼭 사과를 함께 드셨던 것이지요. 제가 고지방 육류와 사과의 결합이 신장에 얼마나 큰 독이 되는지 설명해 드리고 당장 그 습관을 끊으라고 처방을 내렸습니다. 대신 사과는 아침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도록 했지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단 석 달 만에 부종이 씻은 듯이 사라졌고 신장 역과율 수치가 20%나 개선되어 돌아오셨습니다. 먹는 순서와 조합 하나 바꿨을 뿐인데 투석의 공포에서 벗어나신 것입니다. 강원도에서 오셨던 72세 한명호 어르신의 사례도 잊을 수 없습니다. 평생 아침 식사로 사과와 차가운 우유 한 잔을 드셔오신 분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밤마다 화장실을 4~5번씩 가시느라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계셨지요. 저는 즉시 차가운 우유를 따뜻한 물로 바꾸고 사과를 씻을 때 식초물을 사용하는 3단계 세척법을 실천하시라고 권했습니다. 6개월 후 다시 만난 어르신의 얼굴은 몰라보게 맑아져 있었습니다. 야간요 횟수가 하룻밤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소변의 거품이 사라졌다고 기뻐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사과와 함께 먹을 때 절대 피해야 할 음식 3가지는 차가운 우유, 고지방 육류, 그리고 무입니다. 이 음식들은 단백질 응고로 인한 복압 상승과 신장 혈류 저하, 사구체 역과 과부하,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 교란을 통한 전신 부종을 일으켜 여러분의 신장을 정말 위험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사과와 함께 꼭 드셔야 할 황금 파트너 4가지는 귀리, 저지방 요거트, 베리류, 그리고 따뜻한 물입니다. 이 조합들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신장 미세혈관의 염증을 억제하며 약해진 신장 기능을 부드럽게 도와주는 최고의 보약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매일 아침 소변 색깔로 신장 신호를 확인하고 식초물을 활용한 3단계 세척법을 실천하며 식후 90분의 법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지키셔도 사과로 인한 신장 문제는 충분히 예방하고 투석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제가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봤는데요. 사과 먹는 습관 하나만 바꿔도 신장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야간요가 사라지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실천해 주세요. 60세 이후의 건강은 아주 작은 습관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사과 하나 제대로 먹는 것만으로도 투석 걱정 없는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더 이상 잘못된 상식에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신장을 살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결국 여러분의 몫이에요.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하게 100세까지 활기차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노후지혜 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 신장 건강이 걱정되거나 사과를 즐겨 드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공유 한 번이 소중한 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노후지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